자꾸 암당 루머가 생기고 암레발 영상만 올린다길래 오늘은 인텔에 관해서 한번 설레발 떨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 AMD에서 새로운 CPU 베르메르를 발표했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텔도 차세대 CP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너무 유명한 소문이지만 인텔의 차세대 CPU인 로켓레이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듯 보입니다. 공정은 더 우려먹을 사고리 있겠냐 싶은 또 14나노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성능 향상은 없을 것이다, 10세대랑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는데요. 최근 나온 소식들을 보면 나름 인텔이 AMD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11세대의 주요 변화점은 루머에 대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이미 나온 이야기죠. 바로 PCIe 4.0 지원입니다.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최근 인텔의 차세대 11세대 데스크탑 CPU 로켓레이크가 2021년 1분기에 출시하며 PCIe 4.0을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11세대 로켓레이크 PCIe 4.0 장치를 테스트한 스크린샷이 올라왔습니다. 대상은 PCIe 4.0 SSD와 PCIe 4.0을 쓰는 라데온 그래픽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PCIe 4.0 SSD를 잘 인식하고 부하 시 PCIe 4.0 16배속 인터페이스로 그래픽카드가 동작하는 등 PCIe 4.0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CPU-Z 스크린샷도 유출되었는데 캐시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봐서는 CPU 코어 아키텍처 역시 변경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출된 샘플은 TDP가 125W이며 8코어 16스레드 구성입니다. 루머에 의하면 11세대에선 최대 코어 개수가 8개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11900K 혹은 11700K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샘플 CPU인데도 불구하고 싱글 부스트 5GHz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출시 때에는 더 높은 값을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트위터발 루머입니다. 얼마 전 로켓레이크 샘플을 가지고 PCIe 4.0 테스트 스크린샷을 공개한 인물이 최근 로켓레이크 관련해서 다른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번 11세대 로켓레이크에서는 AVX512 명령어가 지원됩니다. 써니코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AVX512 명령어를 통해 상당한 성능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지만 8코어에서도 발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키텍처가 스카이레이크에서 써니코브로 변경됨에 따라 캐시 구조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스카이레이크는 L1 캐시가 32KB, L2 캐시가 256KB였는데 변경된 써니코브에서는 L1 캐시가 48KB, L2 캐시가 512KB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로켓레이크는 이러한 성능 향상 요인 때문에 공정이 14나노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의미한 성능 향상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의 발표에 따르면 아키텍처 개선으로 IPC 향상이 18%라고 합니다. 아키텍처 변경을 통한 IPC 향상을 통해 기존 10세대 대비 게이밍 성능은 뛰어나지만 시네벤치에서 AMD의 성능이 훨씬 뒤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실제 게이밍 성능은 항상 말씀드린 것이지만 까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AMD가 10세대 인텔 CPU와 비교하고 있는데 인텔에서 예상외로 11세대에 유의미한 성능을 이루어낸다면 다시 흐름은 인텔이 가져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미 암드가 일괄 $50 인상으로 인해 5600X의 가성비가 떡락해버린 가운데 인텔이 가성비 라인업 쪽에서는 가격을 소폭 인상이나 동결해주고 상위 라인업은 납득할 수준으로 올린다면 이번 차세대 CPU 전쟁에서 또 인텔이 이기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과거에 비해 상처가 많이 난 인텔이지만 10나노 직전이기 때문에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엘더웨이크에서는 훨씬 압도적인 모습이 기대됩니다. 종합해보자면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는 그대로 14나노 공정을 사용하지만 아키텍처의 개선과 PCIe 4.0 적용 등 상당히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적화가 이미 충분하다 못해 사골이 된 14나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코어 5.0 이상 또한 수월하게 가능할 듯 보입니다. Z490 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PCIe 4.0이 준비된 보드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당연히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드에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엘더레이크는 LGA 1700 소켓으로 변경되었으며
37.5 곱하기 45mm의 크기이며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이전 CPU에 비해 상당히 크기가 커진 모습입니다. 이 10나노 슈퍼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인텔의 첫 데스크탑 프로세서 엘더레이크는 2021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3분기가 아닌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로켓레이크가 루머보다 늦은 내년 3월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엘더레이크는 DDR5가 지원될 예정이며 PCIe 5.0에 관한 소식도 있네요.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시기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루머에 따른 변경되는 LGA 1700 소켓은 3세대 이상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마 보드는 600번대 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다른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 몇 가지 정보가 더 나왔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정보만 전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B560 보드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게 만약 진실이 된다면 시장에 가해지는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온 추가 정보는 i7, i9은 모두 8코어 16스레드 구성이며 성능에서는 차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i5는 6코어 12스레드로 10세대와 동일한 구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관한 정보도 나왔는데 i7 아마 11700 논K 버전이 $400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 상대는 5800X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800X가 $449로 인텔의 출시가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i5 라인업 아마 11600K는 $250에서 $300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5600X나 5600과 경쟁 예정입니다. 5600X의 출시 가격이 $299니까 아마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출시될 것 같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현재까지 나온 루머이고 실제 제품 출시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소식은 인텔이 준비 중인 새로운 제품이죠. 바로 Xe 그래픽카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인텔이 처음으로 출시할 그래픽카드는 대략적으로 엔비디아의 960 정도의 성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4GB 메모리를 탑재하고 클럭은 1.25GHz, L2 캐시는 2MB, TDP는 50W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타이거레이크 U CPU와 결합을 이루는 디즈2이거나 테스트 장치일 수 있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만 상당히 낮은 TDP 값으로 보이는 부분은 인텔의 계획대로 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그래픽카드 분야는 엔비디아가 큰 사고만 치지 않는 이상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AMD는 이제 2등 자리도 바짝 긴장해야 할 모습입니다. 한 번에 인텔이 AMD를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몇 년 후에는 2등 싸움 또한 상당히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경쟁은 늘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AMD가 스스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성비를 던져버린 상황에서 인텔의 반격이 매섭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위 라인업은 정신 차린 가격으로 출시할 텐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